네, 안녕하세요. 그로스리서치 초대석 오늘 모신 분은 IM증권 이창환 이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저희 이제 빅 불확실성을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녹화 날짜가 11월 7일 목요일이고요. 네. 이제 어제 오후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다.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되겠죠. 그럼 트럼프 2.0의 시대를 맞아서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사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2차전지 섹터 투자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그 첫 번째 금투세 이슈 말씀드렸고 네. 사실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이제 폐지를 결정을 했지만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처리할 때 그때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될 거라서 아마 똑같이 이제 결정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폐지가 되는 수순은 12월 2일 정도는 돼야 될 거고 11월 중순에서 이제 12월 2일 요때인 것 같고요. 아마 그 전에 시장 예상은 이제 3년 유예 정도로 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주말에 이제 그 야당에서 집회했던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모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 폐지로 빨리 그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해서 한 것 같고 그 또 하나가 지금 상법 개정이랑 연계해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노이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왜냐면은 여당에서는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상법 개정을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거고 또 이제 향후에 또 이제 그 진성기 의원이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향후에 다시 제2법까지 얘기를 한 상태라서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라는 상태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첫 번째는 해소가 된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이제 그런 이제 그 뒤끝이 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은 분명히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걸로 봐야 되긴 하는데 네. 그 당선 당일날 그러니까 그 당선 확정되는 그 당일날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박빙의 싸움이 초박빙이라고 이제 뭐 역사적인 초박빙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지만은 거의 압승을 했잖아요. 게다가 맞아요. 이제 지금 이제 레이브 그 수입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그 IRA법에 대한 폐지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이제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좀 자료를 만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제목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잠재 리스크 해소다. 요 주제인데 그 이유가 요건 이제 그 KB증권에서 나왔던 이제 리포트가 이제 그 대선이 결정되기 전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도 한번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지금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는 이제 오히려 잠재적 리스크 해소를 해석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건데 그 이유가 현실적으로 IRA법 폐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IRA법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들 존재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그 공화당 의원 중에서 그 IRA법 폐지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어요. 이 표시된 그림들을 보면은 배터리 3사의 주요 미국 내 공장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도 있고,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공장도 있고, 단독 공장도 있고. 그래서 뭐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의 이제 독자 공장 또는 이제 조인트 벤처 공장들을 표시한 지역이에요. 다 공화당 밭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전에 지지했던 그 표시한 거고, 요게 이번에 결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경합주를 다 수입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 위치한 지역들 전부 다 공화당 지역입니다. 지금 미시간까지도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오일이야 전부 다 보시면 애리조나, 그 테네시주 또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조지아주 뭐 당연히 그렇죠. 인디아나주 마찬가지고 그리고 켄터키, 그러니까 켄터키인데 테네시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시간주, 오하이오 다 먹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부 다 공화당 우사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일자리 만들고 경제 발전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포함된 상원 의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서 현재까지 52석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법안을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필리버스터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드렸죠. 몇 석 있어야 된다고요? 60석. 맞아요. 네. 60석인데 그 하원 같은 경우 다수당이 그 다수석 이석이 218석이에요. 네네네. 근데 현재까지 10 넘었어요. 넘었는데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일단 예상하는 게 한 221석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네. 그러면 이제 다수당에서 3석 정도 더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하원
공화당 의원 중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18명. 그쵸? 네. 그러면 그 의원들이 반대만 하면은 다수가 안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3명, 4명만 반대해도 아랫법은 통과, 폐지를 못 해요. 네. 상원이. 그리고 그러면 일단 그 하원 자체에서 이제 그 법안을 통과가 자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압도적으로 이겨줘야 되는데 하원을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18석 이상의 충분한 압도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거를 이제 폐지로 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통과해도 상원에서 60석이 안 되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가 있어요. 네. 필리버스터는 그냥 가서 끊기지만 않으면 되고 교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저 실제로 그 법안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라는 의원이 그냥 요리책만 읽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거 네. 봤어요. 요리책 읽는 네, 거. 그것도 내가 좀 힘들면은 다른 의원이 와가지고 네, 시켜서 이렇게 연결해 대신 읽고. 끊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법안을 막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원 60석이 이상이 되거나 그리고 하원이 그러면 아까 218석이면은 적어도 226석 이상이 돼야죠. 아니다. 232석. 네. 236석이 되죠. 그렇죠? 36석. 네, 236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남은 게 12석 남았거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너무 압도적으로 하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막기는 그 폐지로 가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트럼프를 지지해서 거의 뭐 2천억을 썼던 일론 머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자료를 만들어 본 게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네, 나오네요. 네, 이거 새로운 스타 탄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랑 ESS 쪽 이쪽 그 배터리 쪽 시장에서 테슬라가 대부분의 캐시카우를 벌기 때문에 이를 이제 어떤 그 전기차 산업 자체를 망치기는 어려운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우려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 소개했죠 EPA 규정. EPA 이산화탄소 배출 규정 이거 완화할 수 있다. 아니 뭐 폐지한다던가. 그리고 IRA법에 대해서 뭐 보조금을 축소한다거나 폐지한 거나 뭐 AMPC 폐기한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요게 ACC2가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저게 있잖아요. 그 GV 그 법안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공해 차량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무적으로 생산하지 않으면은 이제 벌금을 무는데, 이게 이제 요 2가 ACC2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년까지는 요 한 크레딧당 벌금이 $5,000예요. 네. 근데 26년부터 $20,000라고요. 그러면 한 크레딧당 그 차 한 대당 차 한 대 값에 버금가는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네. 3년까지는 유예를 해주다가 3년째 되는 애는 그걸 다 채워야 돼 무조건. 안 그러면 이거 또 민사 고발 당합니다. 민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굉장히 가혹한 그 법안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그 주법안이라서 이거 폐지하기 어려운 거죠. 일단은 아마 그 연비 규정 정도를 좀 완화할 수 있을 수는 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AMPC는 못 건드려요. 왜냐면 상원 다 건드리게 그러니까 그러면 AMPC 받는 기업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AMPC 받는 기업이 어디냐면 배터리 업체 그리고 전액.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 줄일까봐 그게 제일 네. 걱정이라서. 그 IRA법에는 그 전기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 네. 그 $7,500 있잖아요. 네. 거기 또 그 연방 정부에서 주는 게 있고 주정부에서 또 주는 게 있어요. 주정부 주는 건 못 건드리겠죠. 그러니까 연방 정부 $7,500 안 주더라도 주정부에서 $7,500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럼 두 개 합치면 그게 그렇게 15,000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주에 따라서 주에 주는 거는 그럼 크게 못할 것이고 AMPC 못 건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AMPC 최종 가이드라인이 그래 빨리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지금 집행하려고 IRA법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려고 지금 하는 상태라서 네. 예, 그렇게 이제 혹시 그 정권을 잡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 소진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게 그 글로벌 이코노미 그 뉴스에 이제 6일자 어제 나온 뉴스죠. 요게 보면은 그 IRA 칩스법 쉽게 안 뒤집힌다. 네. 관세는 면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무역협회 소속연구원 하나름 연구원이 그러니까 IRA법이라든가 칩스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보조금을 공화당 지지세 강한 러스트벨트에서 러스트벨트. 많이 했기 때문에 이를 많이 보조금을 철회해 버려 가지고 그 이런 다른 나라 기업들이 설비 투자 멈춰 버리면은 해당 주의 그 상하원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같은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이제 이런 그 전기차라는 배터리 훨씬 더 시장이 커졌고
수소 이런 재생에너지가 훨씬 중요해졌기 때문에 1기 때와 달리 이런 탄소 경제, 탄소 국경 제도 같은 이런 친환경 주제는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뭔가 아이레법을 폐기를 시도를 하고 후퇴하는 것도 보이지만은 현실적으로 폐기되지는 않을 거다. 네. 쉽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하는데 시장의 반응은 일단은 아이레법 폐기하면 어떻게? 떨어져요. 그게 이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저라든가 뭐 박순영 작가님이라든가 선생님 소장이 이제 2차전 쪽에서 이제 모호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이게 이제 그 트럼프가 되더라도 아이레법 폐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수차례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나 말을 좀 영향이 없도록 좀 위신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쭉 떨어뜨려야죠. 그래서 노무라가 이제 24일 날인가 며칠 전에 4일인가? 4일은 에코프로비에 매수 리포트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표가는 29만 원에서 24만 원 떨어뜨렸는데 투자 의견은 이제 매수로 상향시켰다가 오늘 다시 중립으로 바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대선 결과 나오다 보니까 중립으로 바꾼 것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다시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11월부터 이제 무장 공매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를 공매도를 다 소급되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이번 달부터 신규 대차는 다 3개월 만기가 생기는 거고, 그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을 다시 이제 연장을 하려면은 이제는 다시 그 규정에 적용이 되는 거죠. 무제한이 안 된다. 네, 앞으로. 그리고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한 목적도 이제 넣어야 되고, 근데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전체적인 무채 공매도 시스템 내년 3월 31일에 이제 되니까 아마 요 기간 안에 최대한 이제 앞으로는 점점 이제 공매도를 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거든요. 이제 그 전에 최대한 눌러놔서 성안을 사람들이 이제 겁먹을 빨리 팔아야 이럴 때 좀 눌러놓고 팔아야 밑에서 커버를 하죠. 에코프로엠 두 종목만 공매도 연구가 1조 3천억에 달하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LG 에너지솔루션도 거의 포스코 퓨처엠도 8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상환시키려면 조용히 밑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최대한 눌러놔요. 더 눌러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좀 그대로 반영된 거라서 그러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아래법 폐기 못하고 보조금도 전기차 맨데이트 규정 이런 것도 폐지하지 못하면 우려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급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겁을 먹고 팔고 이럴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시그널 하나가 오늘 거래대금이 장 막판에 7조 1천억 원 나왔어요. 네. 최근에 어저께 금투세가 폐지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14조 밑에 있었거든요. 네. 14조 내외 왔다 갔다. 제가 전에 거래대금 한 16조 10월 10일까지가 거래대금이 하루에 16조 이상이었어요. 그래도 16조 중반 정도는 됐는데 최근에 갑자기 14조 밑으로 떨어져서 거래대금이 거의 막 코스닥은 뭐 4조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고. 네. 근데 오늘 1시 반쯤 됐는데 13조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느네? 무슨 얘기냐면 금투세를 폐지 결정을 하니까 당장은 수급이 막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이게 어이없이 너무 떨어지니까 바닥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 17조 1천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바닥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겁먹고 주식을 팔 단계가 아니라 사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요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국제 표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친환경 정책 자체가 다 글로벌 표준이에요. 국제 표준이에요. 글로벌 업체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 미국은 이미 여기 그 그래프인데 2015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지난 9년간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 시설에 총 1,880달러를 투자를 했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쭉 그래프인데 여기가 집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레법이 발효된 이후에 18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어요. 61%가 이 기간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레법이 그만큼 미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늘린 전기차 산업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게 바로 다 매몰 비용이 된 거잖아요. 이런 걸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수도 없고, 또 하나가 자율주행,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조건 전기차 외에는 안 돼요. 내연기관차에서는 자율주행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기차 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인데, 이를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거를 좀 더 설명을 하면, 이거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는 연도별로
요 그 나라들이 이제 그 탄소 중립 그 전기차 100% 그 친환경차를 100% 도입을 하는 그 소위 말해서 내연기관차를 완전 판매 금지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인 거고. 네덜란드가 2030년, 영국이 2035년, 이게 30년에서 35년으로 좀 밀려난 거고, EU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입니다. 이 법안에서 제가 설명 좀 드린 적 있었어요. 이 법안에 그 핏포 55 그 법안에서 설명 드린 적이 있었고, 중국도 35년, 우리나라 35년, 일본 35, 미국도 35년. 이건 캘리포니아 주에서 내연기관 판매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서울시에서 내연기관차 도심 운행 금지가 되는 거죠. 신차 등록도 중단이 이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이제 2035년, 프랑스 40년, 스페인 40년, 싱가포르 40년 다 내연기관 판매 금지. 좀 더 세부적으로는 나라별 좀 있는데,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이미 신차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신차 전기차 보급률이 90% 넘어요. 여기는 EV 선박까지 있어요. 선박도 다 전기 선박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 다음에는 지금은 ESS이지만은 EV 선박 시장도 되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갇혀 있는 해안이기 때문에 그 해양 오염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그 지중해에서 다니는 선박들은 더 EV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요게 요런 요게 KB 거랑 이제 IBK 거 제가 각각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아우디, 도요타, 뭐 현대기아, 폭스바겐, GM, BMW, 볼보 등도 해서 이런 그 전기차 그 전동화 그 시대 그 목표 시점을 아우디는 2026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만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33년에는 전기차 생산 내연기관차 생산 전면 중단도 보고 있고, 현대기아 차는 이제 2027년까지 연간 그 전기차 84만 대 판매 목표하고 있고, 도요타가 요거를 좀 늦추려고 또 오늘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전 모델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지금 축소할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2030년까지 모든 신차 전기차 생산하는 거를 일단 폐지를 했습니다. 다시 전동화 전력을 잡아야 돼요. 네. 여기는.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세대별 구분을 쫙 보면은 아마 지금 나오는 차가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내년부터 요런 차가 나오는 거예요. 4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네. 그러니까 1세대는 1세대, 2세대까지만 1세대 특히 그 전만 해도 거의 그 내연기관차 기반에다가 거기다 배터리만 집어넣은 형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그리고 이제 2세대, 3세대 정도 와서야 이제 플랫폼에 그 전기차 플랫폼에 이제 그 기반으로 한 전기차가 나오긴 있는데, 25년부터는 차세대 플랫폼에서 전기차들이 나오고 주행거리도 월등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실리콘 기재도 들어가게 돼서 주행거리, 충전이라든가 니켈 함량 높아지면서 그 충전 속도도 앞으로 충전 속도가 실리콘 기재 들어가 충전 속도, 주행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싸고 좋은 전기차들이 더 앞으로 나오게 되는 시대가 와서 25년도부터가 일단은 차들이 대량 나오고, 그러면 그 판매들이 되면서 성장하는 건 26년도가 되겠죠. 원래는 이제 24년도, 25년도에 차가 대거 나와가지고 25년도부터 본격 성장이 나와서 24년도에 반영되는 걸 그림을 그렸는데, 전기차 캐즘이 이런 현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대체로 그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 일정들이 다 밀렸어요. 전부 다. 네. 대체로 원래 23년 말부터 했던 것들이 24년도로 넘어갔고, 24년도 생산하려고 했던 것들이 25년 넘어갔고, 대체로 그 지금 캐즘 구간만큼 1년 반 정도 지금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추 그 정도 비슷하게 밀렸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그 포인트 그 기간도 좀 이렇게 그밖에 좀 뒤로 좀 밀린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완성차 기업들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대거 전기차도 이렇게 많이 쏟아내는데,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들 있잖아요. 뭐 현대기아는 캐스퍼랑 EV3, 그리고 이거 르노도 있죠. 르노 R5, 테슬라는 모델 Y, 주니퍼, 그리고 모델 2,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그 현대기아 또 아이오닉 3도 나오고, EV4, 그리고 이제 코나 EV도 신형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저가 모델도 대거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볼륨 모델이 앞으로 될 거죠. 많이 팔리는 모델.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기아에서 그 PV5으로 기반을 한 그 캠핑카 보셨어요?
못 봤어요. PV5? 예, PV5로 활용한 그 캠핑카를 그리고 이제 EV9을 이제 그 변형해가지고 캠핑카를 이제 그 보여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 PV5 가지고 만든 거고 EV9 가지고도 캠핑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디자인 대박이야. 그러니까 그 기존의 차를 가지고 약간의 입히기는 했는데도 일단 디자인이 끝내주고 그리고 안에 저 캠핑카 전용이다 보니까 넓고. 아마 이런 게 미국에 나오게 되면 아마 시장 다 볼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또 캠핑카 많이 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캠핑카를 개조한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캠핑을 위한 카.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PV5를 가지고서 이런 캠핑카 이게 하나 만든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차들을 앞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그것도 이제 KB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전기차를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자율주행이다.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뭐 로보택시도 자율주행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여기 안에 이제 그 레벨 1, 2 해서 라이다라든가 이런 센서 막 들어가잖아요. 점점 올라갈수록 무게가 무거워져요. 근데 이걸 내연기관에서는 다 그만큼 전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관심 있는 분들은 전기차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저는 이제 전기차 그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좀 보는 입장이지만은 만약에 이게 된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거긴 전기차가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아직은 전기차 안 타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타본 사람들은 그 락인 효과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자료가 그 운영비 유지 관리비가 테슬라가 제일 적게 든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자료가 보면은 여기 그 텔레그램에서 갖고 온 건데 이 텔레그램 갖고 온 건데 쭉 길게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제 밑에 안에 뭐 포르쉐라든가 그런 그 슈퍼카들 있잖아요. 그런 카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네. 돈 없으면 못 하는 거. 관리비가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전기차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 관리비가 그 현재 지금 그러네요. 네, 완전 적게 들어요. 리즈너블하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거 좀 비교를 한 거고 연간 운영비 그를 비교한 거죠. 그리고 그 만족도에 관해서도 그 일단 탄 사람들 50% 이상이 이렇게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죠. 만족하는 편.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요것만 합쳐도 90.6% 정도 되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90%는 만족을 타본 사람들은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안 타본 사람들은 안 타. 그런데 타본 사람들은 다시 내연기관이랑 하이브리드다 뭐 이쪽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다 돌아가지 않아. 이런 경우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좀 안 좋은 전기차. 그러니까 이제 벤츠 그 파라시스 배터리 탄 거 그런 거 타게 되면은 이제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 실제로 제 그 아시는 분 랭커분 어머니가 이번에 그 벤츠 그걸 가지고 계셨어요. 그 파라시스 배터리 화재난 그 모델 같은 모델을 갖고 있었어.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전기차 한장 얘기하는데 전기차 타도 별 좋은 것도 모르겠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알고 보니 그 모델. 조심하셔야겠어요. 뒤에 타면 멀미 난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닥 좋은 차는 아니다. 왜냐면 벤츠는 왜 비싸냐면 자기네 거가 없어서 그래요. 배터리도 자기네 거 아니지. 사와야 되니까. 네, 그 안에 그런 전기차 들어간 플랫폼이라 이런 것도 다 자기네 게 아니기다 보니까 다 사다 쓰니까 비싼 거예요. 자기네가 만들어야지 싼데 그래서 좀 가격적인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비싼 게 아니에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한 달 100% 무료 제공.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이 내년에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유럽 쪽에서 환경 규제 그리고 앞서서 봤듯이 그 신차 판매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거 말고도 전기차 시장에서 좀 기대할 만한 모멘텀 어떤 게 있는지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그 기존의 예상치가 그러니까 원래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2022년도 대비 그 2025년도가 원래 상장이 한 5배 정도로 봤었거든요. 애초에 그 22년도 한 상반기까지만 해도 네. 그런데 전기차 캐짐이 그 오면서 한 2배 정도, 2-3배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좀 그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는 좀 약간 회복을 보고 그 26년부터 이제 좀 그 성장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일단 내년도를 봐도 어쨌든 배터리 수요, 배터리와 그 전기차 수요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느 전망과도 마찬가지고 뭐 기울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대당 탑재량이 올라간다는 게 더 있습니다.
이제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SUV라든가 뭐 픽업 트럭이라든가 좀 큰 차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차들은 배터리 탑재 수량이 많고 미국이 성장하기 때문에 배터리 탑재 그거 대당 배터리 탑재 수량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대략 소형차가 더 유용하지만은 북미는 아니라는 거죠. 네. 큰 차들이 유행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KB증권 자료에서도 어쨌든 배당 탑재 올해보다도 그 2030년도에 이제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런 그 EV 수요는 또 쭉 우상향한다라고 보는 거고. 이것도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도부터 유럽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니까 내년도 그리고 25년부터 2029년까지 올해 대비해서 이렇게 강화되고 2030년에서 34년에 더 강화되죠. 네. 거의 절반으로 더 강화되고 2035년에는 거의 제로. 일단 제로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평균 연비 그 판매 비중이 올해 이제 그 전기차 판매 비중을 올해 그러니까 2023년 지난해 16%에서 내년도 28%까지 증가가 필요한 거예요. 2배 가까이. 네, 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거의 90% 80% 정도 올려야 되겠고 네. 아니면 크레딧을 구매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요 목표치를 25년도까지 목표치를 그 미달한 경우에 특히 벤츠, 포드, 폭스바겐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거 도움사 물어내야 돼요. 그쵸. 응. 벌금 안 내려면 빨리 그쵸. 전기차 전환해야 그러니까 이제 되는 미국이 뭐 트럼프 상황이죠. 때문에 그 전기차 그게 그 상당히 좀 지연된다. 뭐 그게 둔화되는 실제로 그 아이레법 보조가 안 준다고 했을 때 그 둔화되는 게 5%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유럽은 심각하다니까요. 더. 여기는 그런 얄짤 없어요. 그리고 스탈란티스는 이거 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완화하는 거 반대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들 간다 그러면은 특히 전동화 준비가 안 돼. 네. 벤츠, 포드, 폭스바겐은 상당히 급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테슬라가 실적이 좋았던 거는 2020년도 실적 굉장히 좋았던 거는 이 탄소 크레딧 판매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얘네들은 100% 전기차니까 크레딧을 파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런 환경 규제를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유럽은 당연히 이거를 안 하겠지만 미국도 이거를 뭐 EPA 규정이라든가 카페이적 이런 것들을 선보이는 게 테슬라한테 좋을까?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탄소 크레딧을 팔면 되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IRA법 보조금을 안 줘서 자기네 경쟁력이 있으니까 안 준다 그러면은 자기네께 판매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그 연비 규정 이런 거 완화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는 다음에 탄소 크레딧 파는 게 훨씬 큰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다른 모자란 사와야 되잖아요. 얘네들한테 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여전히 그래서 그 유럽 오행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위한 그 유예라든가 완화를 위한 로비를 하고 있지만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벌금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독일이 이제 보조금이 부활을 하고 영국은 이제 그 EV 맨데이터 규정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 그동안 독일이 보조금 안 줘서 전기차 그 독일 시장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보조금을 부활을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독일 쪽에서도 좀 그 데이터가 좀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그 전기차 그 친환경차 GEV GEV 의무 판매 적용이 돼가지고 22년도 22%에서 이제 2030년대 80%, 2035년도는 100%까지 증가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2030년도에 사실 100%였는데 조금 연기를 됐지만 이게 이제 강화되는 거죠.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최근에 영국이 판매가 유럽에서는 영국의 전기차 판매가 지금 월별로 보면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자리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25년도만 자르면 이렇게 9종 이거 한번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25년부터 이제 유럽의 경쟁력 있는 저가 전기차 25,000유로 이하의 주로 저가 전기차들이 이제 되고 9종이 나온다는 거죠. 현대도 인스터 EV 이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아는 EV3, EV4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현대 인스터도 그 캐스퍼를 이제 모델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잘 팔릴 것 같아요. 이런 네. 것들. 그리고 르노가 원래 전통적으로 강자였어요. 그 르노 조에 이런 것들 원래 잘 팔렸었는데 보고 스텔란티스도 이제 앞서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럽 대중국 관세, 그 전기차 관세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전기차 판매 그 중국의 전기차 수출에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향 급감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11월 또 적용이 됐죠. 근데 이제 여전히 협상 중이지만은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후에 투자하는 것들 지금 중국 정부에서 오늘도 보면 구두상으로 공장 짓는 거 멈추고 투자하는 거 멈추라고 다르게 그 강제는 아니지만 일단 구두상으로 했거든요. 네. 공산당이 그렇게 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철수도 나오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대체로 해서 최근 S볼트라든가 동펑이라든가 그레트 웰 같은 경우는 유럽 투자 지금 철수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철수했어요. 그리고 대체로 지금 유럽 진출을 하는 거 중단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원래 어댕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럼 직접 유럽에 진출하면 우리나라와 경쟁해서 우리가 안 좋다라는 쪽의 어댕이 있었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마 뭐 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게 쉽게 그러니까 유럽이 원하는 만큼의 뭔가 내놓지 않은 이상은 이게 쉽게 딜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노스볼트라든가 뭐 AGC 그런 이제 신생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제대로 배터리가 생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공장이 제대로 그 수율이 안 올라와서 양산 단계에서 지금 EV 수요까지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계약들이 이제 뭐 삼성 SDI라든가 이제 그 뭐 LG 에너솔루션 이런 그 예를 들면 벤츠가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뭐 엔솔 손을 잡았지만은 이번에 포드가 상용차에서 이제 엔솔고 또 그 계약을 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 수혜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배터리 산업이 양산으로 가기가 되게 쉽지 않다. 근데 이미 한국은 자리 잡았고. 그렇죠. 공장이 좀 중국 있고. 거, 유럽 거 다 이제 한국으로 그렇죠. 온다면. 중국을 막아주고 이제 유럽에 자생적으로 하는 배터리 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또.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밖에. 유럽 네. 쪽이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기차 캐즘의 어떤 빌미가 됐던 것들인데 맞아요. 유럽이 보조금을 다시 주고 그 규제하고. 연비 규제하면서 규제 강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전기차들이 싸고 좋은 전기차들이 되고 나오면서 우리 경쟁 상대들을 막고 자체적으로 일을 잘 못하게 되면은 수혜가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또 트럼프 당선되면서 중국산 부품까지 또 다 규제한다니까 또 더 수혜를 얻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관세 때문에 이제 그 경쟁자들을 막아주면서 이제 상대 그런 수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일단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내년도에 뭐 GM, 현대기아 그리고 스텔란티스, 도요타까지 이런 그 저가형 전기차들이 지금 또 되고 나옵니다. 요것만 해도 지금 8종이네요. 이게 나오고 GV가 그 GM 같은 경우에는 뭐 실버라드 EV라든가 특히 이코너스 EV가 지금 요게 좀 잘 팔려야 되는 차고 그리고 그 전에 볼트 EV가 이게 신형이거든요. 그 전에는 가장 많이 팔렸던 게 볼트 EV였는데 이게 화제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형으로 나오는데 요 모델이 사실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GM이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던 이유가 이게 단종했기 때문이에요. 볼트 EV를 이제 새로 나오게 되면은 여기 좀 많이 팔릴 것 같고 일단 이코너스 EV 같은 상품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일단 배터리 가격이 이제 안정화됐죠. 리튬 가격이 워낙 바닥이고 양극재 가격도 많이 빠졌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면서 내연기관차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그만큼 배터리 가격이 안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ESS 시장에서도 3원기 배터리를 써도 될 정도로 좀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 미국은 리쇼링을 진행 중이다라고 해서 맞아요. 리쇼링. 네. 이거 또 중요하던데. 그죠. 특히 트럼프가 이제 EV를 타도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랑 만나면서 많이 워딩들이 좀 바뀌었던 것 같고 결국엔 자동차 산업을 되살게 한다는 것이고 특히 눈여겨 볼 게 자동차 할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랬거든요. 크다. 네. 네. 근데 이것도 전기차 비싸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지금 신차 구매 시 미국인들은 연간 약 그 230만 원 이자를 납부한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전기차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게 더 할부 이자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세금 면제하겠다는 거는 상당히 큰 거고 그런데 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고 오토nom도 같이 떨어지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괜찮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의 트럼프는 디커플링 전략이잖아요. 사실상 이게 완전히 그러면 이제 지금 멕시코를 우회하는 것도 맞겠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미 바이든 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100%로 상향을 한 상태인데 이보다 더 심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상 중국이 아직 본격적으로 ESS 빼고는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전기차가 미국에 진출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 원천적으로 경쟁자를 완전 차지해 주는 거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는 더하면 더웠지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제 IRA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폐지하는 어렵기 때문에 AMPC 문제는 그렇게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감소라 이런 걸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주정부 보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연방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주정부 보조금도 있고 또 그런 보조금 못 받는 차량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에서도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가격 경쟁을 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뭐 멕시코도 우회하는 거 맞고 그리고 이제 지금 포드라든가 그 GM 같은 경우 CATL과 어떤 기술 라이센싱 이런 것도 하겠다는 것들도 사실 이게 또 트럼프로 가면 다 막힐 가능성이 높고 이거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들이 다 공화당이었어요. 네. 대부분 대부분 다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 그 중국 그 공산당에 대해서 그 중국 업체들 CATL 특히 CATL과 비아드 이런 데 찍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 FEC 최종안을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도 이 FEC 규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다 막힌다. 배터리 쪽은 다 막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K배터리도 LFP 앞으로는 하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대체가 될 거고 또 이제 드디어 이제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가 나온다는 거죠. 네. 이건 테슬라 이제 사이버 트럭에 탑재가 본격 될 건데 아직은 테슬라가 본격 양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엔솔 걸 주로 쓰고 있고 또 BMW도 아마 요거 SDI 거 쓰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벤츠도 이제 삼성 거, LG 거 46 배터리 46 시리즈 배터리 수주를 했죠. 그리고 GM도 일부 각형으로 할 것 같긴 해요. GM 같은 경우는 그 삼성 SDI 각형을 쓸 것 같긴 한데 파우치랑 각형 두 가지 들어갈 것 같고 테슬라가 뭐 어쨌든 자기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더라도 파나소닉과 이제 LG 에너솔루션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받아가지고 들어가니까 아마 이게 아마 성장이 좀 크지 않을까. 46파이 배터리. 예, 46 시리즈. 46파이 표현은 삼성이 쓰는 표현이고, 시리즈. 4680은 그냥 테슬라. 근데 네네. 4680, 4695, 416, 120 그러니까 높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또 맞아요. 4680보다 높이가 좀 높아야지 에너지 밀도라든가 효율이 더 좋다고 지금 연구가 됐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46200도 있어요. 근데 그 높은 거를 다른 업체들은 좀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온 게 469가 그래서 나온 거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 10월달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쪽도 보면은 그 저기 한 10만 7천 대 해서 뭐 5.9% 좀 성장이 나왔는데 요것만 볼 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을 보게 되면은 기아가 확실히 빨라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하이브리드가 지금 잘 팔리고 하이브리드 이게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되게 잘 팔리거든요.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 있지만은 BEV가 네 그렇죠. 전기차가 지금 70% 하이브리드 잘 팔리는데 더 많이 팔리는 네. 전기차가. 여기 아마 그 K8 그게 좀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 전기차는 EV3이기 때문에 EV3가 워낙 좀 잘 팔리고 또 이제 그 미국에서는 EV9이 잘 팔리죠. 네. EV9 성장이 커서 그래서 기아가 이제 10월달에 전기차가 7% 성장 나왔고 GM이 69%, 닛산이 36%, 요 세 개가 잘했고요. 현대는 13%. 아직은 이제 하이브리드도 잘 팔리고 테슬라가 어쨌든 역성장을 멈췄어요. 3개월 연속. 테슬라의 역성장 때문에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이제 급감을 한 영향이 있었는데 GM은 살아났고 테슬라가 지금 어쨌든 여기 회복의 조짐 보이고 못하는 애는 포드, 벤츠, 폭스바겐 이런 애들도 못하죠. 그 외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가 자꾸 전기차 그 전동화를 자꾸 미루려고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그 전고체 배터리 하다가 많이 시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엔솔과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고 아우디, 리비안이 좀 계속 고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이 이런 마찬 혼다는 근데 그 여기도 얼템 샌즈 플랫폼에 나오는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혼다 차도 좀 잘 팔립니다. 여기 보면은 5,300대 팔았잖아요. 5,342대 팔았잖아요. 포드보다 닛산보다 더 많이 판 건데 그렇죠? 네. 기아보다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혼다도 잘 파는 편이에요.
그래서 얼티밋 셀즈 플랫폼에서 그 요 보라색 차가 GM이랑 혼다, 혼다를 같이 넣는가? 이 얼티밋 셀 공장에서 나온 배터리를 탑재한 게 혼다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M이랑 혼다가 합친 게 요 위에 거고, 요 노란색이 그 GM 거, 얼티밋 셀즈에서 GM 거, 그죠? 그래서 11,956대, 요 위에 게 GM이랑 혼다 합친 거. 아까 한 17,000대 되려나, 그쵸? 네네네. 18,000대 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요거는 이전 거. 이건 전체고, 그리고 이제 이건 GM 그 이전 볼트는 완전히 이제 거의 끝났죠. 그래서 이제 얼티밋 셀즈 전기차가 어쨌든 GM의 성장을 이끌고, 그건 혼다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요. ESS 쪽 얘기 간단히 하게 되면은 7월 기준,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그 미국의 ESS 설치량이 20.7기가와트씩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4년 동안 요 4년이죠. 요 4년 동안 원전 20기라 맞먹는 규모로 설치량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누적으로 20.4기가와트시가 설치가 됐거든요. 근데 요 4년 동안 급증한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4년 동안. 실적이 또 잘 나왔잖아요. ESS. 저 25년도 이거 40기가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대략 내년에 그 2배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ESS 쪽도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콩콜 자료만 제가 간단히 갖고 왔고요. 그 엔솔 같은 경우는 24년부터 28년까지 전력망 중심으로 연평균이 20% 이상의 빠른 성장을 예상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미의 대규모 전력망 그 고객 수요를 맞춰서 공급 논의 중에 있고, 또 이제 그 LFP ESS 셀은 이제 중국에서 현재 양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빌도 2% 계산해서 내년 미국 양산 계획 중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요 관련된 이제는 이제 그 셀만 파는 그 셀 단위만 파는 게 아니라 솔루션으로 ESS 맞아. 통합 솔루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까지 탑재해가지고 시스템으로, 그래서 부가치를 또 높여서 판다는 것이고, 현재와 니즈를 위해서 이제 그 25년부터 이제 미국 내에 그 양산 시작이 되는데, 원래 26년도였다가 좀 빨라진 거고, 그리고 이제 유럽도 이제 기존 그러니까 전기차 기존 설비, 그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시설에서 ESS용 생산해가지고 설비 전환해서 대응하겠다는 거고요. 삼성 SDI는 최근에 수주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ESS 쪽이 좋아지는 이유가 AI 산업 때문에 그래요. AI 산업 때문에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값싼 그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데, 그럼 그걸 저장할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네. 또 그러면서 ESS에 필요한 배터리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고, 또 기술력이 발전하다 보니까 저장 용량이라든가 수명도 길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ESS 수요 증가가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로 이루어지면서 전기차 시장의 그 갭을 굉장히 빠르게 축소해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4년부터 이제 2030년까지 약 6배, 2024년 대비해서 2030년에는 약 6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전력용 ESS 수요도 올해 이제 41기가에서 이제 2030년에 90기가 와트시까지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SDI가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SBB 삼성 배터리 박스 그 시스템 그 솔루션 만들어가지고 공급 중이고, 지금 한 3대 메이저 회사랑 지금 어떤 장기 파트너십으로 수주를 25년 장기 수주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엔솔, 삼성 SA, SK용은 조금 부족해요. 아직은 ESS 쪽이 좀 다소 좀 순위 그 탑 10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아주 부족하고, 파라소닉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특히 요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해서 ESS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 준 게 향후 4년간 24에서 5년이냐 5년이구나. 24에서 25년, 28년, 24에서 28년 3그러니까 대략 1분기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10% 성장 가이던스 제시를 했고, 테슬라도 그 연간 BESS 판매량이 이제 100기가와트씩 넘어서 빠른 시일 내로 테라급으로 성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40기가와트시거든요. 운영 해퍼가. 이게 내년 1분기 내로 추가로 더 20기가와트씩 더 추가하는 거죠. 50% 증가라고네. 그 전에 실적 보면은 막 분기에 막 100% 이상 성장 나오고, 막 연간으로 100에서 200% 성장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ES 시장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엔 3분기 실적 안 좋았지만은 ESS 쪽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85% 증가 나왔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국내 배터리사들이 공통적으로 북미 쪽에서 그 ESS 배터리 생산 거점을 구축을 계획하고 있고 이게 이제 선행 잠재력이 워낙 크고 또 그 정책 수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하게 되면은 또 여기 APC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ESS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까 그 ESS 같은 경우도 26년부터 관세를 중국산에서 관세를 매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산보다 국내 배터리가 원가 경쟁력이 높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시장을 이제 뭐 그 우리가 다 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LG 에너지솔루션이 ESS 시장 북미 시장에서 1등 하겠다고 맞아요. 그때 이번에 컨콜에서 그때 얘기한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한 달 100% 무료 제공.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반등을 할 때 그 전반적인 업종 그러니까 테마가 다 올랐거든요. 뭐 소재, 장비 다 같이 올랐어요. 최근에 리튬도 강하고 좀 밸류체인 안에서 그나마 이제 주가 회복이 좀 빠르고 실적 회복이 빠른 펀더멘털 강한 이런 테마가 어딜까요? 아마 실적 회복과 주가의 반등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그 이번에 이제 그 금투세 폐지 발언 나오면서 급반등 할 때 강했던 종목들이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대형주들이 강했거든요. 수급. 예, 네. 그 쇼커버링이 나올 것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 포스코피치 이런 것들이 센 이유, 대형들이 셌던 이유가 그런 거고 상대적으로 좀 중소 종목들은 반등폭이 좀 약했죠. 그리고 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개인들이 쓰기 들어오면서 좀 더 강하게 트고 지금 먼저 쇼커버링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시기적으로 이게 딱 대선이랑 일정이 맞물리는 바람에 금세 폐지 결정에 대한 그 모멘텀이 하루에 끝이었던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 하루 그러고 나서 곧바로 대선이니까 관망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 대금이 또 줄어들고 매수세는 없고 매도만 있으니까 또 그렇죠. 매도 밀리고. 물량 받아줄 수 네, 그쵸. 없어. 그리고 이제 또 대선 그 당일날도 일단은 좀 관망하라고 하니까 이제 빠졌고 그래서 어제 1시 40분 경에 매수 의견을 냈어요. 좀 형이 있으면 담으셔라고 이제? 한 8% 빠지고 7% 8% 빠진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매수 의견 드렸고 오늘도 이제 종목은 좀 축사해서 매수 의견 좀 드렸었는데 요것도 KB 자료인데 이게 이제 전기차 업체 모델별 이제 그 배터리 업체 현황이거든요. 빨간색이 다 LG 엔솔. 네, 여기 이제 테슬라도 LG 엔솔, 파나소닉, 그리고 테슬 자체 있고, 뭐 시애틀 있고, 현대차 그룹은 이제 빨간색 엔솔이고, SK온, 삼성 SDI. 네. 그리고 이제 BMW는 거의 다 이제 CATL과 이제 SDI가 많죠. 그리고 GM은 거의 다 이제 엔솔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 SDI가 추가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아우디는 삼성 SDI랑 엔솔 주로 쓰고. 벤츠는 뭐 이제 엔솔 일부 쓰고 SK온, CATL, 파라시스 거 쓰고 르노는 거의 주로 엔솔이고요. 스탈린티스는 삼성 SDI랑 엔솔 걸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연말부터 스텔란티스 내년이죠. 내년부터 그 스텔란티스 공장 돌아가. 예. 올해는 이제 그 초기 생산 들어가고 내년부터 램프업이 되는 거라서 그게 이제 스텔란티스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볼보는 그 시애틀 걸 좀 많이 써요. 근데 우리도 좀 들어가는데 그 엔셀 걸 좀 주로 쓰고 SK온도 일부 들어가고 그래서 그 2025년 포스터 5에 이제 SK 온게 들어가죠. 포드는 이제 그 엔솔도 쓰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SK온도 쓰고 하는데 잘 못해요 얘네들 좀. 그게 좀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식의 대체로 우리나라 배터리 3-4개 많이 들어간다 주요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중국 거는 많이 안 들어가죠. 거의 안 들어가지만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한테 국내 배터리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표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OEM 업체들이 있고 이게 셀 메이커 업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배터리 3사인데 그러니까 시애틀 같은 경우도 그나마 좀 두루두루 들어가는데 대체로 보면 중국 꽤 많죠.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엔솔은 뭐 북미 유럽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하고도 유럽, 토요타랑 북미, 그리고 이제 현대차랑 합작법인 이제 북미, 그리고 이제 스탈렌티스도 이제 북미 쪽이고 이번에 이제 그 르노 같은 경우도 유럽, LFP 이거 계약했었죠. 얼마 나왔던 거. 네. GM은 주로 북미랑 하고 혼다랑도 북미. 이게 같이 얼티엄 셀즈 플랫폼이고 지리랑도 이제 북미랑 유럽 쪽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SK온도
SK는 뭐 그 스텔란티스랑 그 이제 포드 쪽인데 포드는 사실 붐이랑도 들어가는데 요게 SK온이구나. SK온은 네. 포드 그리고 이제 리비안 여기 그 닛산 르노 닛산 들어가고 현대기아차 쪽도 이번 10월 달부터 이렇게 공급되잖아요. 그리고 폭스바겐도 뭐 이거 들어가는데요. 삼성 SDI가 이제 북미 쪽에 스텔란티스랑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이 북미랑도 지금 그 GM이랑도 각형 배터리 공급하는 것들이 이제 주요 모멘텀이 돼서 대체로 이제 이걸 보면은 북미랑 유럽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북미 유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중국보다도 이런 시애틀이라든가 비아드 이런 애들이 북미랑 뭐 유럽 쪽 얼마큼 침투에 들어오냐가 관건인데 이게 다 막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뭐 자체 생산을 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IRA 이것도 한번 전에 갔던 자료인데 그 IRA 세액 공제의 조건을 충족하는 2차전 밸류 소재들 중에서 뭐 셀 업체들 제가 빨간색을 친 거는 또 강조해요.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인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앞서 이제 그 트럼프 당선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당선이 됐는데 관세 얘기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북미에서 생산 시설이 있는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미에서 생산 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은 셀업체랑 전액 기업이에요.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은 북미에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 내에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쪽에 들어가 짓는 건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지금 포드가 지금 철수를 했죠. 그래서 세 파트너사를 물색을 하고 있고 포스코 퓨체엠이 북미 캐나다 쪽 짓는 거는 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는 양극재 공장이 없어요. 이렇게. 빨리 만들어야 되나? 이게 이제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 수출해서 해도 되는 건 핵심 광물이지만은 미국에 생산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생산은 되는 걸로 이렇게 그 협의를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굳이 해외 공장 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근데 어떤 관세 얘기가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는 미국 내 생산 공장이 현재 있는 기업들이 유리하니까 그러면은 셀 업체랑 그러면은 SLG 에너지솔루션, SK온. 근데 SK온은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SK 이노베이션이잖아요. 네.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정유도 있으니까 이거를 투자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순수 배터리는 LG 엔솔만 보면 될 것 같아요. SDI는 아직 공장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는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삼성 SDI가 내년도에 캐펙스 때 6조 한다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 SDI도 그 수익성이 지금 좋은 것들이 다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수익성이 좋아서 상대로 싼 기업이 됐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지는 것 같아요. 주가가. 그게 장중에 돌면서 돈 날부터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얘기가 도는 날 급락을 하더라고. 어디 올려. 6조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제 LG 엔솔, 삼성 SK온도 캐펙스 투자하면서 수를 끌어올리기까지 적자를 계속 봤잖아요. 네. 그 기간도 그럼 SDI도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양극재 기업들은 뭐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전액은 엔캠이랑 덕산테코페만 보시면 되는데 엔캠 이제 어제 거래 정지돼가지고 오늘 거래돼서 좀 주가 많이 빠졌는데 공시 위반 건이 10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오버행 물량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한 건을 공시를 해야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전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몰랐던 것으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벌점 9점을 맞았는데 이게 이제 거래소도 이제 시총도 크고 하니까 잘 몰랐다고 하니까 좀 봐준 것 같아요. 9점까지가 딱히 문제가 안 생기거든. 10점부터는 좀 이게 문제가 좀 위험해요. 근데 9점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15점이면은 이제 그 상향 폐지 심사 결정이 되는 건데 10점부터가 좀 위험해요. 9점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좀 뭐 어떤 그 최소한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맨케 입장에서는 되게 뭐 억울하다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쨌든 그 오보행 물량에 대해서 담보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한 공시를 이제 위반한 것 때문에 그 9건이 총 10건이 걸려서 한 건데 9점을 받았는데 뭐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제 잘 몰랐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거고 이 바람에 그 CB 발행이 또 2주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좀 그래서 또 주가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딜레이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그 IR을 지금 진행 예정이거든요. 그 기관 대상 대규모 IR 진행 예정인데 그것도 연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 이제 6불화 수소 요거 이제 리튬염이라고 하죠. 요게 지금 이제 엔캠이랑 중앙탄면 소재랑 같이 EDL이라는 합작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새만금에다가 5만 톤 짓고 있거든요. 그 이제 북미에다 3만 톤 져서 8만 톤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향후에 이제 이것도 설명드렸죠. 그 EDL의 지분을 중앙탄도 소재가 다 가져오고 엔캠은 중앙탄도 소재의 지분을 인수를 해서 그래서 엔캠, 중앙탄도 소재, EDL 이런 식의 수직 계약을 만들 거라서 그래서 이제 중앙탄도 소재도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액 첨가제 쪽도 그 동아기업한 쪽에서 들었던 얘기가 일본 업체들이 전액 첨가제 시장 거의 90% 이상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마진이 되게 높거든요. 전액 첨가제가 뭐 15, 20% 막 이렇게 돼서 거기에 그 본업을 덕산테크코피아가 하게 되고요. 덕산테크코피아가 이제 그 자회사 덕산 일렉트렉이 미국 자회사에다가 이제 전액 첨가제를 납품을 하고 거기는 그걸 받아가지고 전액을 만드는 거죠. 네, 그 뒤에 있으니까 자세하게 뒤에서 네. 들어볼게요. 동바업체는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SK 넥슬시는 그냥 반도체를 일반, 앞으로는 그냥 네. 반도체를 보세요. 그냥 동박으로 보다는 그거 보시고 롯데 정도 있다 보시겠고, 요게 뭐냐면은 이제 그 배터리 3사의 소재별 밸류체인을 다 정리한 건데, 여기서 볼 거는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지금 덕산테크코피아의 고객사가 센트럴글라스거든요. 네. 6만 톤 계약한 거. 지금 그 캐파를 다 전부 다 전량 다 계약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추가로 6만 톤을 더 지금 증설 예정인데 해당 고객사가 있어야지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KB에서 요거를 기재했어요. LG 에너솔루션, 덕산테크코피아, SK이온, 덕산테크코피아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걸 또 회사에서 부인을 안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말한 건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부인을 안 한대요. 그럼 이게 고객사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수주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인을 안 한다니까 회사에. 그러면 그 얘기는 뭐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내피시로 불려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6만 톤을 더 질 수가 있는데 그 12만 이게 테네시주에 있어요. 그 공장이. 테네시에. LG 엔솔과 SK용 공장이 그 옆에 있거든. 근처에 있거든. 전에 유통기가 짧아가지고 배터리 공장이랑 근처에다 줘야 되는데 그러네. 딱 여건이 맞아. 두 개가. 그러면은 6만 톤을 지을 때 나머지 6만 톤의 이 라인을 다 깔아놓은 상태예요. 장비만 300억 들여서 들어가면은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또 쳐. 그러니까 이제 300억만 있으면 나머지 6만 톤을 지을 수가 있고 그 300억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매출이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12만 톤이면은 1조 3천억 정도라고 여기 그 그로스 리서치에서 리포트가 그렇게 됐어요. 네. 그 정도고, 그래서, 요즘 추가하면 전에 첨가제 쪽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연간 대략 한 16%의 성장이 나오는 이런 사업인데, 수입액의 99.9%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게 대부분. 근데 전에 첨가제라는 게 배터리와 성능과 안정성 향상에서 들어가는 필수적인 건데, 거의 일본 업체가 장악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어쨌든 마진율이 높더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전액 시장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거의 틴치라든가 키캠 뭐 이런 애들이 중국에서는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전액은 뭐 엔캠이라든가 덕산테크코피아 이렇게 있긴 한데 그 여기 일본 업체 중에서도 그 센트럴글라스가 있어요. 그 MU 아이오닉 솔루션즈랑 센트럴글라스 여기가 이제 덕산테크코피아가 이제 계약을 한대고 그러니까 전액 첨가제의 그 원가 비중 1.5%밖에 안 되지만은 마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요거를 덕산테크코피아가 하려고 하고 요게 이제 그 빅데이터 뉴스에서 8월 29일자 나온 게 덕산 일렉트라 전액 첨가제 신사업이 본격 궤도에 이제 이게 사실 덕산 일렉트라는 전액 첨가제가 아니라 전액 산업이 이제 신사의 그 궤도 올라가면서 덕산테크코피아 주목받고 있다는 건데 전액 첨가제는 덕산테크코피아가 직접 하고요. 네. 전액을 이제 덕산 일렉트라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공주 공장 캐파가 이제 1,000톤 정도 지금 확보 상태고 향후 4,000톤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지가 있는 상태라서 생산 시설만 들어가게 되면은 4배 증설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다 덕산 일렉트라로 들어가니까 매출의 가치성이 높은 거죠. 증설을 해도 이런 구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덕산테크코피아는 전액 사업을 향후 이제 하게 되면 캐파 12만 톤, 그리고 전액 첨가제 4,000톤, 그리고 그 본업이 있잖아요. 반도체 소재나 디스플레이. 그게 올해 연간 한 1,500억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1,000억 정도 매출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전액에서만 아까 우리 그로스 리서치에서 1조 3천억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10배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 그 반도체만 올해 한 1,500억 정도 매출 예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요것도 전에 첨가돼도 한 4천억, 3천억, 4천억 정도 나올 거고요. 요거 지금 그 바이오 중간체 얘도 CDMO 사업을 이제 하고 있어요. 모집 공고까지 떴네. 네. 사람 구해야 되는 인력이 이제 부족할 정도로. 제가 어저께 이거 찾아냈죠. 지원하셨어요? 내가 여기 자격이 안 돼요. 13년 이상 경력이 안 있어야 되네. 돼. 안 돼. 마케팅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누구보다 이 기업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비즈니스 영어가 돼야 돼.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거 어려울 것 같고 화학 전공이야. 안 되네. 행정학 전공. 마케팅 진짜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충주 공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2021년부터 충주랑 같이 그 충주시랑 해가지고 공장을 졌는데 여기 의약품 중간체상 양산에 지금 생산이 돌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올해 하반기부터 뭐 공급된다고 했는데 언제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CDMO 매출이 본격화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얘네가 실제로 생산하려고 하는 의약품 중간체고 그게 비만 치료제용에 들어가요. 그거 외에도 고지혈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중간체에 들어가서 국내 제약 업체 및 유명 CDMO와 함께 협업 공정 개발 및 양산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고객사가 한 개가 아닌 거야. 여러 개인 거야. 이 뉴스가 삭제는 됐습니다. 근데. 그래요? 네, 삭제했어요. 그 당일날 올라온 당일날 삭제했어. 어떻게 또 나는 습관적으로 그냥 캡처를 해놨는데 캡처를 다 해놓고 다시 보니까 기사 없었어. 이날 주가 막 급등하다가 그래서 윗골이 살렸습니다. 이게 덕산테크피아 반도체랑 이 디스플레이 하는 업체가 왜 어떻게 중간체 사업을 할 수 있냐는 보니까 중간체 부분에 활용되는 소재 합성 기술력을 CDMO에다 적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래요. 그래서 보면 여기 모집하는 것들 보면 모집 공고 보면은 2차 전지 전해질 및 전해질 첨가제 관련 고객사 관리 그렇죠? 2차 전지 소재 및 의약 중간체 시장 조사 분석 및 수립 그리고 이거 뭐 있고 의약 중간체 관련 고객사를 관리해야 된대. 중간체면은 고객사 관리면 이미 CDMO 쪽으로도 고객사를 확보했다. 그 얘기죠. 그래야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경력 13년 이상 팀장급이어야 되고 해외 해야 되고 경력이 없어야 되고 영어 잘해야 되고. 미국 공장에 가야 되나 봐요. 여기 공장은 충주에 있는데 바이오 만나면은 해외 들어오잖아. 고객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영어 네. 잘해야지. 중국어도 잘하고 중국도 간다는 얘기네. 중국 업체도 있나 봐요. 중국어 회화 가능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연구소도 뽑고 있어요. 첨가제 합성 그리고 원료의약품 합성 관련 전공자 유격자. 영어 가능자인데 해외 논문 독해 수준. 네, 엄청 잘해야 돼. 네, 이런 거 뽑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반기 그 우수인재 모집 공고입니다. 인재를 뽑는다는 건 정말 그만큼 일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좀 신뢰가 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덕산테크피아를 제가 일단 이거 토픽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 추천의 의미보다도 이게 이제 숨겨진 이게 리포트에서 이런 숨겨진 내용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요 뉴스를 보고서 회사는 없었는데 그냥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가야를 잘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 보고서 이게 이건데 생각 들었고 그러면서 맞다 덕산테크 이것도 있었지. 그러니까 보면서 이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나 싶어서 내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 충주 공장 충남 공주 정밀하고 요거를 검색을 하니까 여기 나오더라고요. 서치 능력이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일단 2차 전지에서 밸류체인 중에서 이제 소재 안에서 전해 액 쪽으로 보시고 탑픽은 덕산테크피아로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터널을 벗어나는 듯 싶다가 다시 또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게 멀리 보면 사실 IRA 폐지도 안 되고 모멘텀은 가득하고 그 안에서 지금 사업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또 2차 전지 섹터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늘 우리 2차 전지 지킴이 이창원 이사님께서 이렇게 뉴스 서치해서 내용 알려주실 거니까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섹터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창원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